강세라는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금융계를 뒤흔들던 최고의 리스크 분석가였으나 지금은 이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평범한 보안 컨설턴트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이 은둔의 삶은 과거의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복잡한 세상사에 엮이는 것을 피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였다. 오늘 그녀의 임무는 거대 기업의 단순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 점검이었지만 세라는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위협의 징후를 찾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부조화, 완벽함 속에 깃든 미세한 균열이야말로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반응하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려 극도로 조심했지만 그녀의 예민하고 전문적인 본능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기에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오후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 서울의 남부 지역은 장대비로 뒤덮여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조차 희미하게 번졌다. 퇴근을 서두르려 짐을 챙기던 세라의 귀에 갑자기 그녀가 소지한 무선 통신 장비에서 짧고 의미심장한 단편적인 잡음이 포착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주파수 간섭 이상의 무언가였고 그녀의 내부 경보 시스템을 예민하게 울리기 시작하는 불길한 신호였다. 세라는 습관적으로 어깨에 걸치는 외투를 챙겨 입고 건물 밖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일반적인 퇴근길의 부산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는 어둠과 빗물로 인해 왜곡된 도시의 풍경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의 궤적을 예리하게 추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무의식 중에 자신이 감지한 사건의 중심을 향해 발을 내딛고 있었다. 몇 분 후 주요 대로변의 사거리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 낡은 검은색 세단에 고정되었다. 그 차량은 주변의 호화로운 고급차들과 너무나 이질적이었고 특히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 미세한 흙탕물의 위치가 그녀의 전문적인 시야에 즉시 포착되었다. 그녀는 그 흙탕물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위장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유리 건물의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차량의 위용과 존재감 자체가 이 지역의 권력과 재력을 상징하고 있었으며 이는 분명 높은 지위에 있는 누군가를 태우고 있을 터였다. 세라는 그 리무진의 동선과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단 1초 만에 분석했고 리무진에 탑승한 인물이 누구일지 곧바로 추론해냈다. 그 리무진에 타고 있는 이는 틀림없이 재계 서열 최상위권인 하나글로벌의 실세인 한설경 회장일 터였다. 세라는 번호판이 가려진 세단 운전자의 과도하게 긴장된 어깨 움직임과 그들의 눈빛이 담고 있는 비정상적인 초조함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매우 정교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라는 냉정한 결론이 순식간에 자리 잡았다. 주저할 시간은 단일 초도 허락되지 않았다. 세라는 이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다시 한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위협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강력한 도덕적 나침반은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빠르게 돌아가 특정 물품을 꺼내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그녀가 꺼낸 것은 복잡한 무기가 아닌 오직 손바닥만 한 작은 전자 교란 장치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쥔 채 빗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발놀림은 너무나도 조용하여 거의 소리를 내지 않았고 검은 세단의 뒤편으로 재빨리 접근했다. 암살자들은 오직 목표물인 리무진에만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기에 세라의 접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리무진이 사거리 중앙에 도달하는 결정적인 순간 세라는 숨을 멈추고
교란 장치를 작동시켰다. 이 장치는 주변의 모든 무선 통신 신호와 특히 리모컨의 주파수를 잠시 마비시키는 정밀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바로 검은 세단 운전자가 충돌 직전에 작동시키려던 폭발 장치의 원격 기폭 신호였고, 그들의 계획은 첫 단계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다. 기폭 장치의 신호가 차단되자 검은 세단 운전자는 잠시 당황했고, 그 찰나의 순간이 세라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전력 질주하여 리무진의 경로를 가로막고 있는 세단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고, 암살자들은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상치 못한 여인의 등장에 놀라 순간적으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세라는 운전자의 손목을 꺾어들고는 즉시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작은 무기를 튕겨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동시에 세단 뒷좌석에 숨어있던 공범 한 명이 뒤늦게 권총을 겨누었으나 세라는 이미 차량의 차체 아래로 몸을 낮추어 총알을 회피한 상태였다. 그녀의 격투 실력은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문적인 수준이었다. 총성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울렸지만 리무진의 방탄 기능 덕분에 안의 탑승자들은 충격이 적었다. 세라는 재빨리 움직여 뒷좌석 공범의 턱을 강하게 가격하여 그를 단번에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두 명의 암살자를 차체에 기대어 완전히 제압하는데 단지 15초 남짓의 짧은 시간을 사용했을 뿐이었고, 그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효율적이었다. 리무진 내부에서 한설경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굳게 닫힌 창문 너머로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폭우 속에서 홀로 두 남자를 제압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한 세라의 비범한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세라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그녀의 은둔 계획에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교란 장치를 회수하고 두 암살자가 다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한 뒤 빠르게 빗물과 어둠이 뒤섞인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재빨리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한 회장은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저 여자를 찾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녀의 신원과 배경, 그리고 왜 그녀가 우리를 도와줬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녀는 단순한 구세주가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경호팀장 박무진은 현장을 둘러보며 세라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입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폭발물 대신 주파수 교란을 먼저 노린 것은 이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세라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이 모든 것은 하나글로벌 내부의 누군가가 계획한 것이 분명했고, 그 위협의 그림자는 이제 한 회장의 코앞까지 드리워지고 있었다. 세라는 빗물에 젖은 채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아 그녀는 몸에 작은 통증들을 느꼈지만 임무를 완수했다는 만족감이 그 모든 것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나마 세상의 거대한 질서에 개입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은둔 생활은 이제 하나글로벌의 거물인 한설경 회장의 지대한 관심으로 인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라의 흔적을 보고받았다. 보고서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정보가 없었고 오직 강세라라는 이름과 그녀의 현재 직업인 프리랜서 보안 컨설턴트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자일 수도 있지. 그녀가 이 잔혹한 게임의 새로운 말이 될 것이다. 세라는 자신이 밟았던 발자국을 지우려 노력했지만 이미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녀를 향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를 구세주로 보았던 한설경 회장의 단호한 의지와 그녀를 눈의 가시로 여길 하나글로벌 내부의 악의 세력이 동시에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은 이제 격동적인 폭풍 전야에 놓이게 되었다. 동시에 하나글로벌의 CEO이자 한 회장의 유일한 외손자인 이준호는 이 공격 사건의 보고를 받고 분노하고 있었다. 그는 공격의 배후가 명백히 내부 인물임을 직감했지만 그의 힘만으로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뿌리째 끊어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안전에 무관심해 보이는 자신의 친척들과 이 사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고독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준호는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갖추었지만 가족 내부의 정치적 역학 관계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이었으며 타인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 탓에 경계심이 하늘을 찔렀다. 특히 갑작스러운 암살 시도로 인해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는 이 복잡한 싸움에서 외부의 강력한 조력자가 절실함을 느꼈지만 믿을 만한 이를 찾지 못했다. 한편 이 공격의 배후 인물 중 하나인 한태영 상무는 세라의 예상치 못한 개입으로 인해 계획이 실패하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한 명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한태영은 비서실을 통해 세라의 신원을 즉시 파악하고 그녀를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자신의 야망에 방해가 되는 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한태영은 하나글로벌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이는 오랜 세월 동안 한 회장 몰래 권력을 쌓아온 결과였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었고 세라에 대한 모든 조사를 은밀하게 방해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시작했다. 그는 이 권력 다툼의 판에서 절대 질 수 없었기에 더욱 잔인하게 움직일 태세였다. 세라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첫 번째 방어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최대한 지우고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가명과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여성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거대 기업의 수장임을 알았고 곧 거대한 조사가 자신을 덮칠 것을 냉정하게 예견했다. 그녀의 작업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을 삭제해 나갔다. 세라는 자신을 뒤쫓을 하나글로벌의 거대한 정보력에 맞서 자신의 익명성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의 고요했던 투쟁이 격렬한 싸움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설경 회장은 세라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최종 보고를 받고는 오히려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평범한 환경에서 비범한 능력을 숨기고 사는 세라의 모습에서 자신이 이준호에게 필요했던 진정한 조력자의 자질을 발견했다. 세라의 지혜와 겸손 그리고 생존력이 그녀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세라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과 탐욕이 충돌하는 전장이었다. 그녀는 그 전장의 한복판으로 발을 디딜 준비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전장에는 이준호라는 또 다른 외로운 전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세라가 한설경 회장을 구한 지 정확히 3주 후 하나글로벌의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정지되었다. 한 회장은 예상치 못한 건강 악화로 인해 급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 충격은 재계를 넘어 정계까지 흔들 정도로 거대했다. 세라는 뉴스 속보를 통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개입한 그날 밤의 사건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한 회장이 다른 방식으로 생존했을 것이라 합리화하려 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 때문에 운명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목숨을 구해낸 그 고결한 여인의 마지막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하나글로벌의 법무팀장에게 연락을 받고 본사 변호사 사무실로 향한 유일한 이유였다. 하나글로벌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박정민 변호사의 사무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 CEO를 비롯해 한태영, 상무, 그리고 한 회장의 다른 핵심 친인척들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유언장 낭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과 불안,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고 모두가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고 있었다. 세라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주변의 값비싼 옷차림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그녀의 등장은 이 자리에 모인 탐욕스러운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고 특히 권력을 탐하는 한태영의 얼굴은 경멸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고문 변호사 박정민은 안경을 고쳐 쓰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유언장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의 초반 내용은 예상대로 하나글로벌의 주요 재단과 공익사업에 대한 할당이었으며 친인척들은 지루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가장 큰 규모의 상속분에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마침내 재산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박 변호사는 이준호에게 하나글로벌의 경영권과 관련된 소수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준호는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한태영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지분에 대해 깊은 불만을 드러냈다. 모두가 한태영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 것이라 예상했었기에 이 발표는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리고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음 상속자를 호명했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나머지 의결권 있는 주식 51%와 기타 자산, 총합계 추정 1,000억 원 상당은 강세라 씨에게 양도한다. 이 말은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모든 이들의 귀에 충격적으로 들렸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세라를 쳐다보았다. 한태영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외부인에게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넘기셨다니. 이 유언장은 분명 조작된 것이다. 즉시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그의 분노는 탐욕이 무너진 데서 오는 절망 그 자체였고 다른 친척들도 박 변호사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세라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겨누어졌다. 그는 세라를 단지 할머니의 호의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교활한 사기꾼으로 단정했다. 1,000억 원의 상속은 그에게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지만 회사의 경영권이 외부인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박 변호사는 소란을 무시하고 유언장의 다음 구절을 단호하게 읽어나갔다. 단, 강세라 씨가 이 상속을 온전히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녀는 이준호 CEO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해야 한다. 이 결혼은 이 유언장 낭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5년간 유지되어야 한다. 세라는 상속 금액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만 강제된 결혼 조건에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사생활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그녀에게 이 계약 결혼은 자신의 자유를 영원히 포기하라는 선언과 같았다.
그녀는 복잡하게 얽힌 하나글로벌의 운명의 실타래 속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에 휩싸였다. 한태영은 조건부 결혼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광분했다. 결혼을 거부하면 상속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이준호, 자네가 거부해. 저런 천박한 여자와 결혼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자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 그는 이준호가 당연히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것이라 확신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이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는 할머니가 이 극단적인 조건을 걸었을 때 분명 하나글로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믿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그의 최우선 목표였기에 그는 세라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도 입을 열었다. 나는 회사와 할머니의 유지를 지킬 것이다. 나는 결혼에 동의한다. 강세라 씨,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세라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준호의 차가운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는 이미 한 회장이 그녀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 했음을 직감했고 그녀의 도움으로 생존한 한 회장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 저도 동의합니다. 조건부 상속을 받아들이고 결혼할 것입니다. 세라의 담담한 동의는 한태영을 비롯한 모든 친인척들에게 결정적인 패배 선언과 같았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고 분노와 좌절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한태영은 세라를 향해 돕기 어린 눈빛을 쏘아보며 반드시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그녀를 파멸시키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모든 친인척이 물러난 뒤 세라와 이준호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에 단둘이 마주섰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강렬한 냉기와 깊은 오해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계자가 아닌 억지로 엮인 운명 공동체이자 한 공간을 공유해야 할 계약상의 부부가 되었다. 이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노골적인 경멸이 섞여 있었다. 강세라 씨,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당신은 이미 1,000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영권은 다르다. 나는 당신이 이 회사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이 결혼을 통해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라. 세라는 그의 오만한 태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평가절하에 이미 익숙했다. 이준호 씨,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유언장의 조건을 이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한 회장님의 의도가 이 내부의 탐욕스러운 세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하고 단호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태도에 더욱 불쾌해졌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너무나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의아해했지만 그의 목적을 먼저 관철시켜야 했다. 좋다. 그럼 우리의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 계약일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3가지 조건을 요구한다. 당신은 나의 사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 외에는 부부 행세를 하지 않으며 회사의 기밀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 세라는 그의 3가지 조건을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조건을 제시했다. 저도 2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저는 회사 경영에 참여할 것이며 당신은 저의 결정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반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저는 저를 위협하는 모든 요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는 당신의 친인척도 포함된다. 세라의 첫 번째 요구는 이준호를 놀라게 했다. 그녀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경영권을 실제로 원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깊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욕심보다는
강한 결단력만이 느껴졌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심을 접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재벌가와 외부 조력자의 결합으로 포장되었지만 속으로는 가장 냉정한 거래와 치열한 경계심이 존재하는 관계였다. 세라는 이제 하나글로벌이라는 거대한 전장의 한복판에 홀로 서게 되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권력의 달콤함이 아닌 부패의 독과 복수의 칼날이었다. 한태영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즉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강세라, 그 여자의 모든 과거를 파헤쳐 단 한 점의 흠이라도 좋으니 그녀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져와라. 이 결혼을 한 달 안에 무효화시켜야 한다. 절대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태영의 복수심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세라가 요구한 방어 권한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를 노리는 적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닌 거대한 조직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와해시킨 전설적인 인물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준호는 세라를 믿지 않았기에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가장 신뢰하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그녀가 정말로 할머니의 유지를 따르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연극을 하는지 면밀히 관찰할 작정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직 계약만이 그들을 묶어주고 있었다. 세라와 이준호는 곧 대중 앞에 계약 부부로 서야 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철저히 분리된 삶을 유지했다. 하지만 세라는 이미 하나글로벌의 재무 보고서와 이사회 구조를 밤새 분석하며 자신이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경영 참여를 위한 준비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세라에게 진정한 도전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한태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싸움에서 이준호라는 믿을 수 없지만 능력 있는 파트너를 어떻게 자신의 전략에 활용할지 치밀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전략적인 사고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세라는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결혼 계약서가 아닌 운명의 구속 문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무거운 임무를 완수하고 한 회장의 마지막 의도를 세상에 실현할 강한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녀는 강세라가 아닌 하나글로벌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해야 했다. 이준호 역시 자신의 서재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세라의 등장으로 인해 내부의 적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세라를 믿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그녀를 자신의 방패로 사용할 수 있다는 냉철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몸을 누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숨기려 했던 모든 능력을 이제 이 거대한 기업 전쟁에서 발휘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강세라,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한태영 상무는 강세라의 첫 방어가 단순한 운이라고 믿으며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한 더 치명적인 공격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세라의 지분 문제가 아니라 이준호 CEO가 주도하는 주요 해외 자회사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부풀려 하나글로벌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획을 통해 세라를 무능하고 자격 없는 상속자로 낙인 찍고 이준호의 입지까지 동시에 약화시키려 했다. 태영은 하나글로벌의 첨단 기술 자회사인 ST의 미공개 연구 데이터를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회계팀을 동원하여 ST 프로젝트의 비용과 부채를 의도적으로 과대 포장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조작된 보고서는 익명으로 대형 경제지에 흘려보내져 시장에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할 계획이었고 타이밍은 극도로 치밀했다. 세라는 밤샘 분석을 하던 중 ST 자회사의 재무 보고서에서 극도로 정교하게 위장된 몇 가지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산된 조작의 흔적임이 명확했다. 그녀는 이 움직임이 태영의 초기 공격 시도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역분석에 돌입하여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태영의 계획은 겉보기에 완벽했지만 세라의 날카로운 눈에는 허점이 명확했다. 태영은 조작된 데이터의 유출 경로를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세라는 그들이 사용하는 구형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접속 기록을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이 남아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태영의 안일함과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만함이 낳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세라는 즉시 자신의 고도로 암호화된 개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ST 자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녀는 태영 측이 유출하려던 보고서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보고서의 특정 금융 수치들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때만 계산 오류를 일으키도록 미세하게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이는 태영 측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방어 장치였다. 다음 날 아침 태영이 심어놓은 내부자가 해당 보고서를 외부에 송출했다. 태영은 이 보고서가 주가를 폭락시키고 이준호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보고서가 대형 언론사에 도착해 시스템에 업로드되는 순간 세라가 심어놓은 알고리즘이 발동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언론사의 편집 시스템에 보고서가 올라가자 중요한 재무 수치들이 갑자기 무작위의 의미 없는 값으로 변환되기 시작했다. 태영 측이 의도했던 치명적인 부채 비율 대신 수십 개의 사소한 계산 오류만이 나타나 보고서의 신뢰도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언론사들은 이 무의미한 보고서의 보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태영의 공격은 시작도 전에 무산되었다. 한태영은 자신의 계획이 왜 실패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어 분노와 혼란에 빠졌다. 시스템에는 아무런 해킹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고 조작된 보고서는 마치 처음부터 사소한 오류로 가득 찬 무의미한 문서였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세라가 배후에 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기에 이 불가사의한 현상에 더욱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이준호는 ST 프로젝트에 대한 악성 보고서가 갑자기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깊은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보고서의 원본 내용을 검토했고 그 오류들이 너무나 정교하고 지능적이라 단순한 시스템 버그가 아님을 단번에 깨달았다. 누군가 매우 전문적인 기술로 의도적으로 그들을 구한 것이 분명했지만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미궁이었다. 이준호는 세라가 요구했던 내부 보고서 목록을 떠올렸다. 그녀가 ST 자회사의 자료를 가장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이 그의 머리를 강하게 스쳤다. 그는 그녀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지만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흔적을 지웠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녀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했다.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관찰한 ST의 리스크 관리팀장 김도연 상무는 세라의 능력에 미세한 신뢰를 갖기 시작했다. 김 상무는 태영에게 충성하는 이들을 늘 의심해왔지만 내부에서 그들을 대항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준호 외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는 세라의 조용한 행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김도연은 세라가 조용히 요청했던 데이터의 패턴과 종류를 분석해 보았다. 세라가 요구한 데이터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 정교한 사이버 금융전을 위한 준비 단계와 같았다. 김도연은 세라가 단순한 계약 부인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고용된 베테랑 전문가일 수 있음을 직감하며 그녀의 동맹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 이후 이준호는 세라를 대하는 태도에 미세한 변화를 주었다. 그는 여전히 차갑고 경계심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공기처럼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세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공식적인 업무 협력을 제안했다. ST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견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계약상의 의무입니다. 세라는 이준호의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수집한 정보는 ST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CEO의 급선무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언제나 내부의 약점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한을 확고히 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분석은 사실이었고 그는 세라가 단순히 돈을 원하는 여자가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못해 세라에게 ST 자회사에 대한 특별 감사팀을 구성하고 그 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는 임시 권한을 부여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적인 경계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시작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행동을 여전히 의심했지만 그녀의 능력이 태영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적대적 감시에서 어색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세라는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태영의 핵심 인물들이 포진된 회계 부서에 대한 조사를 은밀히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ST 보고서를 조작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 네트워크의 잔여 기록을 쫓았고 태영의 부패 네트워크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음을 확인하며 충격을 받았다. 태영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세라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호가 세라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더욱 격분했다. 그는 세라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수준의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오만함은 그를 끊임없이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세라의 침착하고 능력 있는 모습은 김도연 팀장뿐만 아니라 이준호 CEO에게 충성하는 몇몇 중간 관리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세라가 권력을 휘두르려 하지 않고 오직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어쩌면 하나글로벌을 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구원자로 보기 시작했다. 세라는 태영의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그들의 심리를 흔드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녀는 태영의 측근들에게 그들의 비리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암시를 담은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태영의 네트워크 내부의 분열과 불신을 야기하며 그들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기 시작했다. 세라는 자신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개인적인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영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더 잔인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재검토하며 자신의 방어 태세를 강화했고 언제든 싸울 준비를 마쳤다. 이준호는 세라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경계심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세라가 실제로 자신을 돕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녀의 과거와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었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고 세라에 대한 그의 시선은 더욱 길어지곤 했다. 계약 결혼 후 처음으로 두 사람은 공식적인 사업 만찬에 함께 참석했다. 이준호는 세라에게 가짜 미소를 지으라고 지시했지만 세라는 자연스럽고 우아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대했다. 그녀는 비즈니스 에티켓뿐만 아니라 고위 인사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역학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준호는 세라가 비즈니스 대화에서 얼마나 능숙하게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지 보고 깊이 놀랐다. 그녀는 단지 예쁜 얼굴 마담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준호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부패하고 나태한 경영진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유능한 전략가였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냉정한 태도 속에서 미세한 존중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밤샘 작업 동안 세라는 태영의 회계팀이 ST 보고서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VPN 서버에 임시로그 파일 일부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 파일은 태영이 이 프로젝트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이는 아직 퍼즐의 조각 중 하나일 뿐이었고 전체 그림을 완성해야 했다. 세라는 이 결정적인 증거를 이용하기 위해 이준호의 최고 관리자 권한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지만 이는 이준호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결정적인 작전이었다. 이제 방어 단계는 끝났다. 세라는 태영의 다음 공격을 기다리는 대신 그가 예상치 못한 시점에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의 부패 네트워크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더 크고 치명적인 금융 비리를 노렸고 그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 이준호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준호는 세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정확한 분석과 방어 능력이 이미 증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과 회사의 미래 사이에서 갈등했고 결국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성적으로 그녀와 협력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이준호는 세라에게 자신이 수집한 태영 관련 내부 자료를 넘겨줄 준비를 했다. 이는 그가 세라를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한 첫 번째 행동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계약을 넘어 함께 위험을 감수하는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세라는 VPN 로그 파일을 손에 쥐고 다음 공격 목표를 정했다. 그녀는 태영이 과거에 사적으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는 하나글로벌의 심장부와 연결된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드러낼 것이며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이었다. 강세라가 이사회에서 한태영을 굴복시킨 직후 하나글로벌은 사활이 걸린 국제적 인수합병 프로젝트 MA를 진행하고 있었다. 목표는 유럽의 첨단 기술 기업인 에이텔 콜프였으며 이 거래는 하나글로벌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시킬 핵심 교두보였다. 이 MA의 성공 여부에 이준호 CEO의 입지는 물론 회사의 미래까지 달려 있었다. 이 사회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맛본 한태영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계획을 꾸몄다. 그는 자신의 부패 네트워크를 이용해 에이텔 콜프 인수와 관련된 극비 정보와 하나글로벌의 핵심 재무 데이터를 외부 세력에게 은밀히 넘겼다. 그의 분노는 이제 회사를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새벽 2시 이준호와 세라가 저택에서 함께 야근하던 중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에이텔 콜프 인수 조건에 대한 치명적인 허위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협상 파트너들이 신뢰를 잃고 대거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동시에 하나글로벌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며 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회사는 붕괴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이준호는 상황실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며 극도의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이 공격은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하여 내부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할머니의 유산인 회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휩싸였고 그의 냉철한 이성이 잠시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라는 혼란 속에서도 가장 침착했다. 그녀는 주가 폭락이라는 눈앞의 위협보다는
정보가 유출된 경로와 패턴에 집중했다. 그녀는 유출된 데이터의 암호화 방식과 전송 프로토콜을 분석하며 이 공격이 단순한 내부자의 소행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이 공격은 고도의 기술과 조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세라는 곧바로 이 공격의 배후에 오래전부터 그녀가 알고 있던 전설적인 사이버 범죄 조직인 The Shadow 그룹의 서명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그룹은 돈이 아닌 권력의 흐름을 조작하며 기업이나 심지어 국가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은 비밀 결사였다. 그녀는 이준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MA 방해가 아닙니다. 에이텔 콜프의 실패는 이 공격의 미끼일 뿐입니다. 한태영 상무는 The Shadow 그룹과 손잡고 하나글로벌 전체를 파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회사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준호는 The Shadow 그룹이라는 이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가족 간의 싸움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국제적인 규모의 범죄 조직이 연루된 거대한 음모였던 것이다. 그는 세라가 이 조직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은 그녀의 통찰력과 능력이 절실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제 잠시의 휴식도 없이 CEO 집무실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 갇혔다. 경비팀은 태영 측의 물리적 공격에 대비했고 세라와 이준호는 데이터라는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협력해야 했다. 그들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동맹으로 빠르게 변모했고 사적인 감정은 배제되었다. 이준호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국제적인 사이버전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세라에게 모든 시스템 접근 권한과 의사 결정권을 위임했다.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강이사, 당신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세라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났다. 세라는 수십 대의 모니터 앞에서 폭주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마치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처럼 상황을 통제했다. 그녀는 The Shadow 그룹이 하나글로벌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경로를 역추적했고 그들의 최종 목표가 에이텔 콜프가 아닌 하나글로벌의 금융 지주사였음을 밝혀냈다. 세라는 즉시 방어 대신 역습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The Shadow 그룹이 금융 지주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려던 바이러스 코드를 분석하여 그들의 통신 프로토콜을 역이용한 디지털 함정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었기에 극도의 집중력이 필요했다. 세라가 복잡한 코드를 입력하는 동안 이준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핵심 경영진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시장의 공황 상태를 막으려 했다. 그는 세라의 지시에 따라 특정 시스템을 폐쇄하고 데이터를 격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들의 협력은 빛을 발했다. 세라가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준호는 그녀의 과거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이 정도의 기술과 전략은 평범한 컨설턴트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분명 이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한 회장이 왜 이토록 중요한 유산을 그녀에게 맡겼는지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라가 설치한 디지털 함정이 작동했다. The Shadow 그룹의 바이러스가 침투 직전에 함정에 걸려들었고 세라는 그들이 하나 글로벌 서버에 심어놓은 모든 악성 코드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시스템은 안정을 되찾았고 금융지주사는 치명적인 공격을 모면하며 회사를 지켜냈다. 상황실에는 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주가 폭락세는 진정되었고 에이텔 콜프와의 협상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심장부는 지켜냈다. 세라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The Shadow 그룹의 자녀 로그 파일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그들이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 예측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 순간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나 의무를 넘어섰다. 강 이사, 당신은 하나글로벌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은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당신을 믿겠습니다. 세라는 그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으며 말했다. 우리는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태영 상무는 이제 더 셔도 그룹의 통제하에 있으며 그들은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더 큰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MA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배신자입니다. 이준호는 세라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들은 태영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이 이 사태를 완전히 해결하고 회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태영의 부패와 더 샤도우 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했다. 한태영은 자신의 공격이 또다시 실패하자 미친 듯이 분노했다. 그는 더 샤도우 그룹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세라의 존재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고 비난받았다. 태영은 이제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짐승과 같았으며 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준비를 했다. 며칠 밤낮을 함께 일하며 이준호는 세라의 냉철함 속에서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전략가였지만 지친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잊지 않았다. 이준호의 경멸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세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연모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느꼈다. 세라 역시 이준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오만했지만 위기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문가에게 정권을 위임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그의 강한 책임감은 세라가 믿고 함께 싸울 수 있는 든든한 근거가 되었다. 이 혼란 속에서 세라는 태영이 더 섀도우 그룹에게 하나글로벌의 기밀 정보를 넘기기 위해 사용했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의 주소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태영을 반역죄로 엮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기 위한 더 큰 그림이 필요했다. 세라는 태영의 통신 로그를 분석하던 중 한설경 회장이 세라에게 남긴 유언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이 단서는 그녀가 처음 한 회장을 구했던 그날 밤의 사건과 유언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줄 것이 분명했고 그녀의 운명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 폭풍을 이겨낼 것입니다. 강 이사. 나는 이제 당신이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임을 믿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진정한 구원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CEO의 것이 아닌 그녀의 파트너로서의 진심이었다. 세라는 일시적으로 에이텔 커프 MA를 연기하고 모든 리스크를 통제하는 데 집중했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태영을 궁지에 몰아넣을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들의 침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고 곧 최종 대결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다. The Shadow Group은 자신들의 공격이 예상치 못한 인물에 의해 저지당하자 세라에게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고도로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우리의 게임에 간섭하는 대가는 죽음이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는 세라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위협하는 공포였다. 세라는 경고 메시지를 이준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 위협을 홀로 감당하고 더 섀도우 그룹의 뿌리를 뽑아낼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자가 아닌 정의를 위한 최전선의 전사로서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라는 한 회장의 유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더 섀도우 그룹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게 얽힌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와 냉철함을 담고 있었다. 하나글로벌의 금융 지주사를 향한 The Shadow 그룹의 치명적인 공격이 저지된 후 강세라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한설경 회장의 유언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영과의 최종 결전을 준비하기에 앞서 자신이 이 복잡한 운명의 중심에 놓인 진정한 이유와 한 회장의 의도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다. 세라는 한 회장을 구했던 그날 밤의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태영의 부패 네트워크와 한 회장의 경호팀 사이의 과거 통신 기록을 역추적했고 그 기록 속에서 삭제되었지만 복구 가능한 미세한 데이터 잔여물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 잔여물에 모든 지적 에너지를 집중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도로 안전한 서버를 이용해 그 잔여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한 회장의 비서실과 세라의 과거 흔적 사이에 의도적인 연결고리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세라가 도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은 그녀의 존재와 배경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준호는 이제 세라를 완전히 신뢰하며 그녀의 조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 중 접근이 불가능하게 잠겨있는 비밀 서고에 대한 정보를 세라에게 제공했다.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관하셨습니다. 디지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곳에 당신의 답이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 회장의 저택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고로 향했다. 서고의 문은 생체 인식과 특정 암호 코드를 통해서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세라는 한 회장의 평소 습관과 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암호 코드를 유추해냈고 잠겨있던 육중한 철문이 마침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고 안에는 한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서류들과 고전 서적들, 그리고 오래된 녹음 테이프들이 가득했다. 세라의 시선은 곧바로 중앙의 작은 마호가니 상자에 꽂혔다. 그 상자 위에는 세라가 한 회장을 구했던 날짜가 적힌 작은 쪽지가 섬세하게 놓여 있었다. 세라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한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이준호는 조용히 숨을 죽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된 한 회장의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은 느껴졌지만 여전히 강하고 단호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세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준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이 시장을 떠났지만 당신의 코드명 아리아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의 세라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코드명 아리아. 그것은 세라가 과거 국제금융 리스크 관리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시절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거대 기업들의 부패를 폭로하다가 무고한 동료의 죽음으로 인해 업계를 떠났었다. 한 회장은 그녀의 모든 과거와 능력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의 은둔 생활을 끝내려 했던 것이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나는 태영이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시험해야 했고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이 여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빗속에서 내 리무진을 구하러 왔을 때 나는 당신이 이준호의 유일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인물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유 원장의 지분은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강력한 힘이 될 방패이며 동시에 이준호를 지켜줄 족쇄입니다. 이준호는 능력은 있지만 너무 고독하고 타인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당신의 냉철한 이성과 강한 정의감이 필요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를 보호하고 하나글로벌을 지키기 위한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세라는 충격과 함께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회장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교묘하게 조종당했음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한 회장의 깊은 통찰력과 이준호에 대한 애정의 깊은 경의를 표했다. 그녀의 은둔 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운명에 맞서야 했다. 이준호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자신의 고독과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세라를 돈 때문에 온 여자로 경멸했지만 사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찾은 자신을 위한 수호자였던 것이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세라에 대한 깊은 감동이 서렸다. 이준호는 녹음기가 멈추자 세라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세라 씨, 아니, 아리아, 저는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1,000억 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가장 귀한 유산을 받은 것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저는 한 회장님의 계획에 대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할머니가 원했던 대로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은 없습니다. 오직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순간 그들 사이의 계약 결혼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존중, 상호 이해, 그리고 함께 극복해야 할 공통된 운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준호는 세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이미 단순한 존중을 넘어섰음을 깨닫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할 것임을 예고했다. 녹음기에는 태영의 부패와 The Shadow Group에 대한 한 회장의 마지막 경고가 이어졌다. 한 회장은 태영이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하나글로벌을 노릴 것이라 예상했고 세라에게 이 조직의 본질과 그들이 남긴 약점을 파고들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다. 한 회장은 서고 안에 The Shadow Group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진 또 다른 암호화된 파일을 남겼다. 이 파일은 그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자금 세탁 경로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였지만 오직 세라의 과거 코드명과 관련된 특정 암호를 통해서만 해독될 수 있도록 고도로 봉인되어 있었다. 세라는 자신의 코드명 아리아에 숨겨진 의미를 바탕으로 복잡한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 속에는 태영이 The Shadow Group에게 하나글로벌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할 계획을 포함한 상세한 계약서 초안이 들어 있었다. 이 증거는 태영을 반역죄로 엮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고 세라의 손에 최종 무기가 쥐어졌다. 이준호는 태영의 배신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태영이 이룬 모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세라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최종 결전을 다짐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고에서 나와 함께 저택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는 나란히 있었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신은 없었다. 세라는 처음으로 이준호에게 자신의 과거 일부와 왜 그녀가 코드명 아리아로서 업계를 떠났는지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이준호는 그녀의 아픔을 공유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알고 그녀의 강한 도덕적 나침반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세라의 손을 잡고 이 싸움을 함께 끝내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세라와 이준호는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태영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릴 완벽한 작전을 수립했다. 그들은 태영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려던 다음
공식 회의를 최종 결전의 무대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모든 변수를 면밀히 검토했다. 한태영은 자신이 The Shadow 그룹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믿으며 이사회에서의 굴욕적인 패배를 잊으려 했다. 그는 세라와 이준호가 자신에게 반격할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없다고 오만하게 확신하며 최종 매각 계획을 이사회에 밀어붙일 준비를 마쳤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패배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대외적인 압력을 가하고 태영을 도발하는 역할을 맡았고, 세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영의 모든 통신과 움직임을 차단하는 기술적 방어 및 공격을 막기로 했다. 그들의 협력은 이제 완벽한 이중주와 같았고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세라는 이제 자신이 단순히 상속자나 CEO의 부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설경 회장이 인정한 하나글로벌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이 회사의 가치와 정의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내면은 강력한 의지와 함께 사랑의 감정으로 가득 찼다. 최종 회의 전날 밤 이준호는 세라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의 계약도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의 관계가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세라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라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이준호 씨, 이제 우리에게 계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고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녀의 강인한 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서고에서 마지막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그들의 손에는 태영의 배신을 증명할 암호화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하나글로벌의 운명을 되돌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은 마침내 그들의 머리 위로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한 회장의 치밀한 계획이었든 운명의 장난이었든 그들은 이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동맹이었다. 그들의 결의는 하나글로벌을 위협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세라와 이준호는 한태영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결정적인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태영이 하나글로벌의 핵심 자산을 The Shadow 그룹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유도했다. 이 공식적인 이사회 회의는 태영의 탐욕과 배신을 세상에 폭로하고 그를 법적으로 심판할 최종적인 무대가 될 것이었다. 이준호는 태영의 오만함을 극대화하고 그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미끼 역할을 맡기로 했다. 그는 일부러 약한 모습을 보이며 회의 직전 태영에게 접근했다. 삼촌, 이 매각건은 너무 위험합니다.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살려 주십시오. 그의 연기는 완벽하게 태영의 자만심을 부추겼다. 태영은 이준호의 굴복을 보고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세라가 잠시 승리했을 뿐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준호가 무능하다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이번 안건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준호와 세라를 영원히 무너뜨리겠다고 맹세했다. 세라는 이사회 회의실 옆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영의 모든 통신망과 이사회 회의실의 네트워크에 은밀히 접근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준호가 태영을 도발하는 결정적인 순간 태영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배신 증거를 공중에 노출시키는 고도의 기술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회의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한태영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대동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를 주도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지시에 따라 냉철함을 가장했지만 속으로는 강렬한 불안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할머니의 유산과 자신의 운명이 이 회의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다. 태영은 매각 안건을 상정하며 이것이 회사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발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그는 매각 대상 자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구매자인 The Shadow Group의 정체를 교묘하게 숨겼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을 잡았다는 확신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준호는 태영의 보고가 끝난 후 계산된 도발을 시작했다. 삼촌, 이 매각 금액은 너무 낮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자산을 시장 가치보다 헐값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글로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매각을 반대합니다. 그의 질문은 태영의 자존심을 노골적으로 건드렸다. 태영은 이준호의 반항에 격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준호, 자네는 아직 어리석군. 자네가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자네는 이 문제에서 손을 떼라. 더 이상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고 이사회 멤버들은 불안하게 동요했다. 이준호가 손을 들어 세라가 준비한 특정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낸 순간 세라는 상황실에서 최종 코드를 입력했다. 그녀는 태영의 개인 통신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가 The Shadow Group의 리더와 주고받았던 최종 계약 조건 관련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이사회 시스템에 미러링하도록 조작했다. 회의실의 대형 화면에 갑자기 태영의 발표 자료 대신 암호화된 메시지 창이 떠올랐다. 메시지에는 태영이 하나글로벌의 자산을 시장 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하고 그 대가로 개인적인 비자금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다.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The Shadow Group의 리더가 태영에게 이준호와 그 여자를 처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단순한 배임 행위가 아닌 회사를 파괴하고 CEO를 해치려 한 반역 행위임을 명확하게 증명했다. 태영은 자신의 모든 통신이 해킹되어 공개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꺼. 그는 테이블을 넘어 이준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구석에 잠복해 있던 이준호의 경호팀에 의해 즉시 제지되었다. 이 순간 세라는 상황실에서 나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증거를 담은 암호화된 태블릿을 박 변호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박 변호사님, 이 파일에는 한태영 이사님이 The Shadow Group과 공모한 모든 불법 행위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증거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은 태영의 광기 어린 모습과 세라가 제시한 명확하고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중립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매각 안건을 부결시켰고 즉시 한태영 이사에 대한 직무 정지 및 공금 횡령,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결의했다. 태영의 권력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한태영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세라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강세라, 네가 나를 무너뜨렸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도 곧 끝장날 것이다. 그의 비명은 회의실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준호는 세라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혼자서는 결코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과 국제적인 위협을 끊어낼 수 없었음을 깨달았다. 세라의 지능과 용기 덕분에 하나글로벌은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사회 직후
두 사람은 태영의 배신과 회사의 리스크를 해결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했다. 이 성명은 하나글로벌의 내부 혼란을 종식시키고 세라의 지위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확고히 하는 중요한 단계였으며 그녀가 진정한 후계자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성명 발표를 준비하는 짧은 순간 이준호는 세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계약 파트너의 냉랭함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 역시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전달했다. 세라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회장의 유언과 계약 결혼의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오직 이준호와 함께 이 회사를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새로운 의무만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사랑과 운명으로 봉인된 상태였고 그들은 더 이상 계약이 필요 없었다. 이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세라의 강인함과 순수한 정의감을 보았다. 그녀는 부를 쫓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공정함을 위해 싸웠다. 그는 그녀가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 진정한 파트너임을 인정했고 그녀를 향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확신으로 변했다. 태영의 몰락은 The Shadow Group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세라가 노출시킨 통신 기록은 그들의 국제적인 자금 세탁 통로 일부를 드러냈고 이로 인해 그들은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라의 복수는 태영 한 사람을 넘어섰다. 세라와 이준호는 태영이 심어놓은 내부의 부패한 인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청산 작업을 시작했다. 김도현 상무를 포함한 이준호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이 세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하나글로벌은 오랜 침체와 부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태영의 몰락은 하나글로벌에 새로운 새벽을 가져왔다. 이준호는 CEO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했고 세라는 최대 주주이자 전략이사로서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그들의 지배 구조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라는 알고 있었다. The Shadow Group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태영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세라를 자신들의 가장 큰 적으로 규정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다음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 했다. 이준호는 모든 상황이 안정된 후 세라에게 진정한 의미의 결혼을 제안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지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은 내게 아내이자 파트너이자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세라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이준호의 강인함과 그가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에 마음을 열었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이제 계약이 아니라 사랑과 운명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쾌하고 따뜻했다. 그들은 이제 하나글로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며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정한 공정함을 실현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한설경 회장의 유언은 마침내 그 진정한 의미를 완성했다. 그녀는 단순히 손자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손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의롭고 능력 있는 파트너를 찾아주어 회사의 영속성을 보장했던 것이다. 그날 밤 저택의 정원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잔을 부딪혔다. 격렬한 전투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달콤했다. 이준호는 세라를 안았고 그들의 키스는 계약의 끝이자 영원한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맹세와 같았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The Shadow 그룹과의 잠재적인 위협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들의 지능과 사랑은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했으며 그들의 결의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사회 회의 다음 날 아침 강세라와 이준호는 하나글로벌의 미래가 걸린 대규모 기자 회견을 준비했다. 태영의 배신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에 그들은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회사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다. 이는 세라와 이준호의 새로운 리더십을 공식화하는 첫 단계였다. 세라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 하나글로벌의 최대 주주이자 전략적 리스크 관리 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섰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고 지적이었으며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어제의 혼란을 주도한 광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의 등장은 재계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했다. 이준호는 세라의 옆에 단호하게 서서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는 세라를 소개하며 그녀가 회사의 붕괴 직전에 홀로 위험을 감수하고 회사를 구한 진정한 구원자임을 강조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더 이상 계약의 냉랭함이 아닌 깊은 존중과 함께 피어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세라가 직접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한태영 상무가 더 섀도우 그룹과 공모하여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음을 데이터와 증거를 통해 냉철하게 폭로했다. 그녀의 발표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오직 사실만을 제시하여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그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경찰은 세라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태영 상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태영은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세라에 의해 모든 경로가 차단된 후였다. 그는 광적인 절규와 함께 공금 횡령 및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몰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태영의 체포 소식은 기자회견장으로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엄청난 미디어 광풍을 일으켰다. 하나글로벌 내부의 권력 암투가 국제적인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영의 오만함과 끝없는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이는 세상의 모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기자회견 직후 세라와 이준호는 태영이 심어놓은 내부의 부패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청산 작업에 착수했다. 세라가 미리 파악해 두었던 명단을 바탕으로 회계, 법무, 홍보 등 주요 부서의 핵심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되거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회사는 빠르게 정화되기 시작했다. 리스크 관리팀장 김도현 상무를 비롯한 이준호에게 충성했던 유능한 실무진들이 공석이 된 주요 직책에 임명되었다. 하나글로벌은 오랜 수건이던 인적 쇄신을 세라의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이준호의 단호한 결단력 덕분에 단 며칠 만에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회사는 새로운 활력을 얻기 시작했다. 시장은 하나글로벌의 단호한 자정 노력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가는 폭등했고 투자자들은 새로운 리더십, 즉 강세라와 이준호의 전문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표했다. 회사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파트너십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했다. 모든 혼란이 정리된 후 그날 밤 두 사람은 저택의 조용한 공간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이준호는 세라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강세라,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고 당신은 이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다. 할머니는 당신에게 지분이라는 방패를 주었지만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인생의 동반자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능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운 마음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십시오. 세라의 눈에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깊은 감정이 가득 찼다. 그녀는 이준호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진정한 리더십과 그녀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신뢰를 보았다. 이준호 씨, 저는 당신이 저의 강인함을 존중해주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명확하고 진심이었다. 이 순간 그들의 계약 결혼은 마침내 진정한 운명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서로의 고독을 채워주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키스는 모든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맹세와 같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세라는 최대 주주로서 이준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며 주로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윤리 경영 부문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준호는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완벽한 비즈니스 및 인생 파트너가 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리더십은 공정함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했다. 하나글로벌은 과거의 부패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의 상징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한설경 회장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진정한 유산이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이준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라에게 다시 한번 청혼하며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은 하나글로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성대한 축제가 될 것이었고 모두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했다. The Shadow Group은 하나글로벌의 패배에 분노했지만 세라가 노출시킨 증거들 때문에 잠시 활동을 멈춘 상태였다. 세라는 그들이 언젠가 다시 복수할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이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세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며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 코드명이나 배경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그녀가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 세라는 이준호의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 속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와 고독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의 아리아가 아닌 빛 속에서 이준호와 하나글로벌을 이끌어갈 강세라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워졌다. 한태영의 몰락은 권력을 남용하고 타인을 얕잡아본 오만한 자의 필연적인 최후였다. 공정함과 정의를 믿고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사용한 세라의 승리는 결국 세상의 모든 부패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와 함께 하나글로벌을 더욱 안정적이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발표했다. 다음 장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과 이 거대한 승리의 결실을 맺는 행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강세라가 하나글로벌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 회의장에는 태영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환영하는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그녀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는 보수적인 주주들의 경계심이 공존했다. 이 주주총회는 그녀가 최대 주주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인정받을 최종 시험 무대였다. 이준호는 세라의 옆에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지만 세라는 단독으로 연단에 설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유원장의 의무가 아닌 자신의 강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글로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세라가 연단에 섰을 때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던 컨설턴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압도적인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하나글로벌을 윤리 경영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언했다. 그녀의 연설은 데이터에 기반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감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다. 그녀는 태영이 저지른 부실 투자를 수습하고 The Shadow 그룹의 공격을 막아낸 과정을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전략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회장님의 유언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고 보수적인 주주들조차 그녀의 능력과 정의감에 깊이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주주총회는 세라를 하나글로벌의 새로운 공동 경영자 co-CEO 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공식 추대했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진심으로 축하했고 그들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회사 내외부에 강력한 안정감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 자리는 계약이 아닌 그녀의 실력과 헌신으로 쟁취한 것이었다. 이준호는 세라를 향한 자신의 경멸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 덕분에 회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 역시 완성될 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오만함 대신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존경과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영의 최후는 비참했다. 공금 횡령과 국가 기밀 유출 혐의로 그는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구축했던 부패 네트워크는 하나글로벌의 청산 작업을 통해 뿌리째 뽑혀 완전히 제거되며 정의가 실현되었다. The Shadow 그룹은 하나글로벌에서 철수했지만 세라는 그들의 자녀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글로벌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전념했고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한 연합으로 미래를 대비했다. 기업의 안정이 확고해진 후 세라와 이준호는 자신들의 진정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더 이상 법적 계약을 위한 형식이 아닌 사랑과 헌신을 맹세하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화처럼 아름답게 퍼져나갔다. 결혼식 날 저택의 정원은 수많은 꽃과 빛으로 가득 찼다. 이준호는 세라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그녀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아내이자 전우이자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두 사람은 가족과 충성스러운 동료들 앞에서 진심 어린 서약을 교환했다. 그들의 서약에는 계약이나 지분 언급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 존중, 그리고 영원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이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 깊은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세라는 이준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오랜 고독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코드명 아리아로서 숨어 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준호와 함께 빛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새로운 운명을 맞이했다. 한설경 회장의 유언은 결국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그녀는 하나글로벌의 경영 안정과 동시에 손자 이준호의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인물, 강세라를 찾아냄으로써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세라와 이준호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섰다. 그것은 하나글로벌이 과거의 탐욕 대신 정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영속적인 미래를 건설할 것임을 상징했다. 그들의 새로운 리더십은 모든 직원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부여했다. 강세라는 우연한 선의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그녀의 운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재산보다 더 큰 것, 즉 진정한 사랑, 존중,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풍요로워졌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co-CEO로서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이준호는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의지했고 세라는 그의 대외적인 리더십과 강력한 실행력에 힘입어 회사를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였다. 세라가 도입한 윤리 경영 시스템은 하나글로벌을 업계의 모범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방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회사의 가치와 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혼식이 끝난 밤, 저택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이준호는 세라를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회사를 잃고 영원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나의 사랑.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세라는 그의 품에 안겨 미소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영원히.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롭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맺어졌으나 시련 속에서 단련되었고 마침내 운명적인 것으로 완성되었다. 1,000억 원의 상속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세라는 돈보다 훨씬 귀중한 진정한 파트너와 영원한 안식처를 얻었다. 그들은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글로벌이라는 거대한 기업과 사랑으로 맺어진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행복하게 시작된 것이다.